노동부 장관이 심지어는 직을 걸고 산재 문제 책임진다고 했으니까요. 아마도 좋은 결과가 결실이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하나만 거기서 네. 첨언하면 대통령이 이제 이렇게까지 하기 전에 초창기에 뭐가 있었냐면 까방권 하나 줄까요? 이런 쇼츠가 돌아다녔어요. 아, 까방권 하나 네. 줄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좀 긴가민가한데요, 그거는. 네. 그 까방권이 뭐냐면 이제 까임 까임 방지권이잖아요. 방지권. 네. 그러니까 한번 봐주겠다는 뜻인데 음. 그게 뭐였냐면 무슨 얘기를 하다 그 얘기가 나왔냐면 이런 재해 같은 거 벌어질 때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뭔가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그게 아무 일이 안 벌어지면은 그 사람이 노력한 게 드러나지 그죠, 않고 맞아요. 그냥 넘어간다. 예, 예.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사실 그걸 열심히 하려고 하는 동인이 별로 없어진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사고가 나면 이제 그때는 큰일이 되어버리면서 이제 이 사람에게 난리가 난다. 그러면서 공무원 너네들이 왜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면서도 잘 안 되는지 내가 충분히 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러니까 정치의 딜레마 이야기할 때 동양의 논어에 나오는 이야기인가 맹자에 나오는 이야기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최고의 정치는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렇죠. 정치. 바로 그거죠. 그 다음은 좋아하는 정치. 그 다음은 싫어하는 정치. 최악은 우습게 생각하는 정치라고. 세상이 다 잘 돌아가잖아요. 세상이 다 잘 돌아가면 사람들은 뭐가 결핍이 된지 모르기 때문에 바로 그거죠. 정치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몰라요. 그렇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그렇죠. 얘기를 대통령이 하면서 오. 당신들이 수고하는 건 내가 알아줄 테니 미리미리 예방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십시오. 그렇죠. 그러면 내가 그거를 하나의 포인트로 잡아가지고 당신이 나중에 뭘 잘못해도 내가 하나 봐주겠습니다. 까임 방지권 까방 건 알아요. 이러면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행정을 워낙 오랫동안 그러니까 정확히 해봤기 아는 거지, 때문에 시스템을. 그걸 그 구조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사람들은 집에 가서 수돗물을 틀었을 때 물이 나오잖아요. 그럼 뭐가 문제고 뭐가 잘 되는지 몰라요. 그 물이 안 나와야 그리고 원인을 물이 찾지. 빨리 수리가 네. 됐을 때 아유 수도공사 괜찮네라고 생각하는 거지. 물이 계속 나오고 있으면 뭐가 문제인지를 모릅니다. 뭐가 잘 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 것처럼. 공무원들이 하는 역할이라는 게 사실 특히 행정의 역할이라는 게 잘 돌아가면 존재하는지도 몰라요, 사람들은. 근데 그거를 대통령이 알아주겠다는 거잖아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죠. 그리고 이 독려하는 분위기가 참으로 중요한 게 사실은 관세 협상을 두고서 많은 여러 가지 억측도 많았고 부정적인 전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일을 하루 남겨놓고 정말 극적으로 타협을 했고 실제로 15%라는 훌륭한 결과물을 가져왔는데 그런 기저에도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에 대한 동료와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계속 대통령 기조는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공무원들을 좀 격려하고 인정해주는 분위기로 계속 가더라고요. 당신들 내가 충분히 열심히 일하는 거 압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열심히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아서 당신들이 뭔가 조금 비난받거나 이러면 내가 다 방어해줍니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냈던 게 저는 이번에 주요했다고 보고 또 믿어준다 이런 얘기를 많이 제가 들었습니다. 물론 그만큼 부담이 더 그분들 입장에서는 크겠죠. 근데 어쨌든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니까 이제 자기가 개입할 때 개입하지 맞아요. 않을 때 어. 예, 이런 거를 정확하게 지금 포인트를 잡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언론 지상에 흘러나온 얘기를 보면은 뭐 농식품부의 수습사무관이 우리 예전에 광우병 집회 사진을 가져와가지고 네, 그 수습사무관 너무 그 농수산물 개방 안 된다는 설득을 했다라는 거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마가라는 그 조어에 착안을 해가지고 마스가, 예. 마스가라는 또 말을 만들어서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를 설득하는 이게 다 우리 공무원 K 공무원의 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그렇죠.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관세 협정 걱정을 할 때 걱정도 하지 마라. 신경도 쓰지 마라. 저는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게 기본적으로 국제 관계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인풋과 아웃풋이 진짜 정직한 게 국제 관계예요. 줄 게 있고 그 준 것을 받아온 이것만 잘 해도 사실 국제 관계는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국제 관계야말로 여기는 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정해진 규칙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너 뭐 줄래? 나 뭐 줄게. 딱 이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정말로 한국이 미국에 줄 게 없다. 이런 상황이라면 모르겠는데 한국은 미국한테 줄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고 거기에서 이제 지금 이제 계속 이제 해양 수산 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맞아요. 수산이 네. 아니라 수산이 아니라 조선 조선, 네. 조선 이런 게 이제 계속 나오는데 이게 이제 주말 특급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미국이 조선 사업이 어느 정도 망했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이 주말 특급이라고 해가지고 바다 위의 랩터 이런 이게 왜 세계 최강의 전투기 하면 F-22 랩터라고 네네. 얘기하잖아요. 그 바다 위의 랩터가 될 수 있는 주말 특급 사업이란 걸 했는데 처음에 이제 우리가 최강의 구축함하면 이지스를 생각하는데 그걸 뛰어넘는 배를 미국에서 개발하고 취역을 했어요. 아. 근데 그걸 처음에 16대를 도입을 하려고 했고 한 대에 한 15억 달러 정도를 마음을 먹었어요, 미국이. 근데 이게 미국이 생산을 못 해요. 기술이 없어서 기술은 기술이 있는데 있는데 생산 기반이 없는 거예요. 기반이 없어서 빌 게이츠가 10명이 모여 있으면 뭐예요? 반도체를 찍어낼 수 있어야지. 마찬가지로 주말 특급을 개발을 했는데 생산을 못 하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 15억 달러 정도로 계획됐던 배 한 척 가격이 최종 납품가가 80억 달러가 됐어요. 야. 구축함 한 대가 항공모함 한 대보다 비싼 가격에 납품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 자체가 전면적으로 다 취소가 됐는데 미국은 국방이 엄청 민감한 나라잖아요. 근데 국방에 대한 격언하면 가장 유명한 게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모든 걸 지배한다. 미국이 가장 해군에 신경 쓴 이유도 그거였는데 그게 막혀버리게 생긴 거예요. 그거를 뚫을 수 있는 나라가 유일하게 한 나라가 있어요. 그게 한국이에요. 이게 동맹이고 또. 네, 네. 동맹이고 한국이야. 이게 캐나다에서 AIP 잠수함이라고 해가지고 그 잠수함 사업을 하는데 일본하고 한국이 수주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일본은 포기했어요. 자기네들이 봤을 때 만들 능력이 안 돼. 근데 그렇구나. 한국만 참여할 수 있을 정도로 한국의 구축함이라든지 이런 함선 생산 기술이 압도적으로 뛰어나거든요. 중국 다음으로. 기술력은 중국보다 높아요, 사실. 근데 이 상황에서 미국은 지금 한국의 조선 사업이 없으면 미국이 지금 갖고 있는 제해권을 20, 30년 내에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한국이 조선을 어쩔래? 흔들면 안 넘어올 수가 없는데 정말 다행인 게 만약에 윤석열이었어 봐 조선 던져 주고 시작했을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트럼프가 늘 허무맹랑하다고 생각하다가 이번에 통상 과정에 트럼프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게 되면서 트럼프의 주장이라는 게 약간 현실성이 있는 얘기라고 느꼈던 게 아까 말한 것처럼 미국은 꼭 안보는 경제인데 그 제조업의 기반이 무너지면서 안보를 지킬 수 없게 되다 보니까 그런 손벌림이 있어야 되는 거.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배 한 척도 제대로 못 만드는 정도의 실력이기 때문에 한국과의 의탁을 통해서 뭔가 동맹 관계를 통해서 새로운 관세 협상이라든가 통상 관계를 통해 가지고 구축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가기도 하더라고요 보니까요.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뭐 윤석열을 제2의 트럼프니 뭐 서로 간에 전혀 아니야, 서로 간에 막 보니까. 네. 격려하고 뭐 무식하고 막 화 잘 내고 이 다혈질 이런 걸로만 얘기하는데 질적으로 달라요. 질적으로 달라 보니까. 트럼프는 진짜 계산을 너무 잘하는 그렇습니다. 트럼프는 바보가 아니에요. 게다가 자기가 질릴 때하고 양보할 때를 정확히 아는 것 같아요. 물론 이번에도 자기 이제 정치적으로 조금 몰려가지고 협상한 것도 있겠지만은 현실적으로 자기네들 입장에서 사실 조선업에 대한민국이 투자해주고 이러면은 자기네들이 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니까 이거 그냥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 남자는 여자기 나름이에요. 뭐 이렇게 최진실 씨가 하던 것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여가부 장관 안 되겠네. 최진실 씨가 한 소년으로 트럼프는 우리 가기 나름이에요. 이런 거 제일 들어가고 실제 트럼프는 욕을 먹더라도 자기가 욕을 먹더라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해낸다는 게 사실 저는 대단한 결론적으로는 저도 예. 그런 부분 대단하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고 조금 이렇게 화제를 바꿔가지고 그 국방부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이 누구 칭찬이나 응원을 쉽사리 하는 분이 아닌데 최근에 우리 안규백 장관을 굉장히 성원하고 응원하는 마음에 글을 올린 거를 보고 그 이유가 좀 궁금했습니다. 저는 사실은 최일구 국방 홍보위원장, 이 사람이 국방 홍보원장. 홍보원장, 네. 이 사람이 그 국방일보에다가 쓴 걸 보고 얼마나 이 국방부 장관을 문민이라고 무시하면 이따위 행동을 할까. 첫 번째 그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그거 가지고 이제 뭐라 그러면서 감사하겠다 그러니까 감사해라. 나 내 맘대로 할 거다. 백제라요 보니까. 편집권 나한테 했는데 이재명이 왜 편집권을 침해하냐? 막 이렇게 나오는 걸 보고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제가 안규백 장관한테 연락을 했어요. 네. 장관님 제가 식사라도 대접해야 되겠습니다. 너무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랬더니 장관님이 나 폴란드 갔다 와서 봅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폴란드에 우리가 또 이제 수출하는 그거가 엄청난 그 규모의 금액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깜짝 놀라면서 이 안규백 장관은 제가 좀 아는데 엄청나게 호인이에요. 호인이구나. 무슨 뭐 얘기를 하면 맨날 이제 웃기만 하고 사실 뭐 남들한테 뭐 일을 정말 잘하시나? 내 소리 이상하게 그런데도 사실 그 동네에서 엄청나게 지금 오선이가 하셨잖아요. 구력이 대단하죠. 대단하세요. 네. 그래서
근데 지난번에 국무위원 그 회의할 때 보니까 대통령이 이거 좀 합십시오 그랬더니 내 또 웃으면서 또 한방 웃음을 또 지으면서 호인이면 안 돼요 지금. 그래서 내가 허인이 이 사람 좀 이상한 사람 아닐까 이런 생각 했다가 찬찬히 내가 살펴봤어요. 이 국방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문민 출신의 이 장관이 어떻게 그럼 견뎌낼 수 있을 것인가. 옛날에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 장관 할 때 너무 힘들었다는 거잖아요. 너무 힘들었죠. 그 네. 기득권과 텃세들이 이 사람을 가만두질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규백 장관도 사실 저는 이 국방부가 지금 물먹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했어요. 약간, 게다가 예. 이분들은 지금 내란죄하고 지금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직결돼 관계니까 있죠. 오히려 이제 좀 세게 나가면서 이 사람 무시하려고 그러나 보다 이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이 안 장관에게 힘을 좀 실어줘야 되겠다.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치밀하게 이 상황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이 대책을 세우는 사람들인지를 알려줘야 되겠다. 이 생각에서 제가 그냥 좀 우리가 좀 도와주자. 응원차 네, 응원차를 시합을 좀 쓴 해보겠다. 거죠. 예. 네, 그런 거였는데 어쨌든 간에 전 최일 국방 홍보원장이라는 분이 한 기행은 정말로 이제 열거하기도 입에 담기 부끄러울 정도로 새로운 게 엄청 많이 그렇죠. 나오더라고요. 정말로 군에서 이런 아니 일이 어떻게 있었다는 이런 게. 분이 이런 그 중요한 자리에 가게 됐는지. 왜냐면은 국군 장병들의 정신 전력을 절대적으로 책임지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하루라도 앉혀놓을 수 있는 것인지 이런 의문이 들었거든요. 빨리 빼야죠. 결국은 이제 이자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거 모든 악은 윤석열에서 시작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 문민 장관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국방부 장관으로 최초도 문민 장관인데 사실 해외 같은 경우 가장 대표적 미국만 하더라도 국방부 장관이 반드시 군인 출신이어야 된다라는 공식은 2차 대전 전에 깨졌어요. 전에. 네. 2차 대전 전에 깨졌어요. 그리고 사실 이제 가장 유명한 국방부 장관 하면 로버트 맥나라마 같은 경우도 있는데 로버트 맥나라마 장교도 근무한 적 있는데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2차 세계대전 초반에 잠깐 공군에서 이 행정장교로 복무를 했던 것일 뿐이고 그렇구나. 기업가 출신의 로버트 맥나라마 장관 지금 미국 국방의 토대를 잡은 사람이죠. 그리고 클린턴 시절에 코헨이라고 있어요. 코헨. 네, 코헨 장관이 이 사람 아예 군 경험이 없는 국방부 장관이거든요. 이 사람이 군대 그 미군에 있으면서 최대 규모의 그 미 국방 예산을 확보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또 뭐가 유명하냐면 이 사람이 일반 장병에 대한 복지를 완성을 시켰어요. 오히려 사실 장관이라는 게 행정직이잖아요. 그렇죠. 전쟁 나면 장관이 총 들고 나가 싸울 거야? 작전 세울 아닙니다. 거야? 아니잖아요. 네. 오히려 안규백 장관님처럼 이 문민 통제를 필요로 하는 오히려 지금 내란을 통해서 국방부가 문민 통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입증했잖아요. 저는 이 부분에서 안규백 장관님께서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해줄 거라 믿어요. 네. 근데 어쨌든 그 윤석열 씨가 박아놓은 알박이 인사들이 그러니까요. 진짜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는 게 네. 일단 또 드러난 거고 이 최일이라고 하는 분은 사실은 KBS 있을 때 그 부하 직원 폭행 사건으로 이제 그만두면서 또 오히려 더 좋은 자리에서 오게 된 거잖아요. 근데 홍사훈 기자하고 제가 방송을 했는데 자기도 맞았다는 거예요. 진짜요? 홍사훈 네, 기자님 네. 맞았어요? 홍사훈 기자가 같이 KBS 있었잖아요. 이 사람이 홍성 기자 안 맞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약간 뺀질뺀질하니까 사실은 맞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이게 화분을 집어던졌대요 자기한테. 화분을?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 사람이 좀 다혈질이기도 하고 옛날에 그 기자들의 잘못된 문화로 이렇게 곤조가 좀 있어가지고 자기뿐만 아니라 수많은 기자들에게 그런 행동을 많이 했나 봐요. 그렇죠. 그렇게 곤조 부리다 또 나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야. 근데 그런 사람이 사실은 마지막에 윤석열 때문에 잘 된 거잖아요. 그렇죠. 대선 캠프 갔다가 어. 영전해가지고 여기 온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직도 시대착오적으로 이 윤석열에게 충성해야 된다는 이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에게 충성이라기보다는 자기 살려고. 뭐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이게 왜 그러냐면 비상계엄 터지고 난 다음에 민주당에서 이 사람을 내란죄로 고발을 했대요. 그랬구나. 네, 그러니까 지금 안 그래도 이 정도면 되게 싫은 그런 거야. 거구나. 아니 네. 연관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네. 아니 왜 이렇게까지 악의적인가 봤더니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군대를 이용해 가지고 내란을 획책을 했으면 만약에 군대 내란을 획책해가지고 성공을 했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군인들한테 우리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해가지고 내란을 벌렸으니까 윤석열 중심으로 똘똘 뭉치자 하고 내부적인 방송을 때려야 될 거 아니야. 네. 근데 이 사람이 과연 정말로 연관이 없을까?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윤석열이 무능하고 멍청하긴 한데 밑에 있는 애들은 다 무능하고 멍청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내란 성공하고 국회를 다 장악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군인들을 상대로 해서 정신교육을 시켜야 돼. 우리가 쟤네들한테 총 쏜 건 쟤네들이 나쁜 애들이야. 그러니까 군인들이 이렇게 기사 이렇게 돼. 관여가 없을 리가 있나. 근데 제가 지금 순간적으로 좀 약간 부끄러워지려고 하는 게
최일도 기자 출신이죠. 그렇죠. 버티는 또 이진숙도 기자 출신이네. 본인도 기자 언론인의 한 사람으로서 도대체 이 자들은 왜 버텨서 그렇죠. 기자들을 부끄럽게 하는가.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법조인인 우리는 뭐가 됩니까? 그렇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보다 더한 분들이 있었군요. 보니까. 굉장히 좀 뭐 앉아 있을 수가 없네. 체포영장도 집행 못하는 분들이 다 법조인 출신이니까. 세상에 이제 체포영장 집행 못하고 2시간 동안 서 있다가 왔다는 말이 분은 됩니까? 아니 이거. 윤석열도 법조인이야. 윤석열도. 아니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잠깐 이제 새로 가는 얘기인데 빠져나간 얘기인데 윤석열이 이제 체포영장 관련된 얘기들 나오면서 그 처우 같은 것도 교정시설 처우 얘기 나오는데 아니 뭐 변호인 접견을 오후 9시 넘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못해요 원래는. 아니 그 어떻게 이렇게 한 겁니까? 그러니까 그냥 자기네끼리 특별히 다 봐주는 거죠. 특별 사정에 의해 가지고. 그러니까 야, 이게 진짜 교도소장, 구치소장이 사실은 재량인 재량적으로 거예요? 할 게 예, 되게 예. 많아요. 원래 변호사들도 예전에는 그냥 막 오늘 아침에 접견 신청해서 그날 곧바로 가서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시스템이 바뀌어가지고 하루 전날 인터넷으로 예약을 해야지만 변호인 접견을 할 수 있게 미리 예약을 해야지만 네,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그리고 옛날에는 제가 처음 변호사 할 때만 해도 5시 넘어서 6시까지도 사실은 그 의뢰인이 원하면 피해자하고 변호인 해줬구나. 접견을 계속 해줬어요. 왜냐면 6시는 밥 먹는 시간이라 내가 그렇죠. 밥 먹는 시간을 빼고라도 나는 변호사하고 뭘 해야 되겠다 그러면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게 교도관들이 그러면 옆에서 계속 시키고 있어야 되잖아. 자기네가 밥을 못 먹잖아. 그렇지. 그래가지고 원칙적으로 옛날에는 그런 거는 좀 봐줬는데 이제는 그런 거 전부 다 없애고 인터넷으로 예약을 다 해야지만 되고 막 되게 까다로워졌어요. 그랬는데 윤석열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원래 그러려면 4시까지만 원래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4시 아마 10분, 20분까지가 이제 마지막 접견 시간으로 신청해 놨을 텐데 신청을 그렇게 해놓고 끝내는 시간이 원래 5시에 끝내줘야 돼요. 그래야지 모여가지고 또 밥 먹으러 가고 밥 먹고 식판 닦고 이렇게 내놓고 자고 막 이래야 되는 거잖아. 근데 지금 그런 건 하나도 안 하고 지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준다는 거잖아요. 요즘 변호인 진짜 예. 변호인 접견실 가면 그 한때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어요. 집사 변호사 소위 말하는 가가지고 노가리 까주고 노가리라고 하면 안 되나? 잠깐만 우리 농담해주고 집담회 좀 하고요. 해주고 또 심지어는 어떤 이야기까지 있었냐면 그 뭐 부자들이 돈 많은 부자들이 젊은 여자 변호사들이 오기를 원한다 해가지고 높은 그 임금을 책정해서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예, 네. 그런 뭐 하고 뭐 담배를 전해준다, 마약을 전해준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해서 그게 이제 워낙 사회적인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 저기 뭐야 그 변호인 접견소에 들어가면 그 집사 변호사가 의심이 될 경우에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경고문이 곳곳에 붙어 있어요. 경고문까지 있군요. 네, 경고문 네. 곳곳이 붙어 있고 뭐 몇 회 이상 그 변호인 접견을 하게 되면 제한될 수도 있다. 처벌받을 수도 있다. 이런 것까지 적어져 있는 게 서울구치소예요. 근데 지금 이제 윤석열은 말 그대로 이렇게 무제한의 지금 자유를 그 안에서 누리고 있잖아요. 네. 이제 최근에 재밌는 기사가 하나 났었잖아요. 서울구치소에 그 독방 거래 의혹이 있었다. 최근 해가지고, 경찰 수사 예, 한창이죠. 예, 지금 경찰 수사 한창이고 얼마 전에 압수수색이 있었고 하는데 저는 이게 좀 연관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갑자기 변호사나도 그렇고 의사도 그렇고 직업이 우연을 믿질 않아요. 네, 결코 우연이란 없다. 지금 뭔가 그 구치소 내에서의 행태를 들여다보다가 이거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경찰에 수사에 맡기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도 들어서 구치소 쪽에서 좀 사단이 한번 나겠다 이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그렇기도 하고 오늘 또 이제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했다고 하는데 참 부끄러운 일이죠. 부끄러운 일인데 다시 한번 이제 시도를 해야 될 것 같고 네. 다시 시도를 해야 될 것 같고 뭐 근데 지금 서울구치소 움직이는 게 좀 심상치는 않은 것 같다.